그때 조선대학교 학내 상황은 상당히 암울하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학교 내에서 어떤 집회나 시위, 그리고 학생들의 건전한 비판 활동이나 집회, 이런 것들이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랬었냐면, 86년도에 이제 조선대학교에서는 이제 박철웅 총장이 그때 재임하고 있었을 텐데, 박철웅 총장 퇴진 투쟁을 했었어요. 그 전년도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서명운동도 함께 병행했었는데, 그때 서명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 측에서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학생의 간부들이나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들, 적극적인 학생들을 전부 제적을 시키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때 제적을 당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총학생의 간부 중에 한 명이 그 좀 부학생회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서명부를 학교에다가 투항하면서 바쳐요. 그래서 그 학생회에서 했었던 서명운동 했던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교수, 교직원, 그리고 조교들로 이루어진 무슨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불러서 그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반성문 첫 줄머리가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러서, 박철웅 총장께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것을 이제 받아 적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느꼈던 것은 매우 그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패배감과 함께 이제 상당한 그 불편한 감정들이 교차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때부터 총학생회나 학생회에서 그 운영하는 집회나 시위에 50명도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한 200~300명 참석했다고 한다면 2학기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총학생회 간부들이나 그리고 학생운동 세력과 일반 학생들이 분리를 성공한 셈이죠. 학교 측에서는. 여기 이제 자신감이 붙었었던지 학교 측에서는 학생회를 괴멸시키고자 하는 또 공작이 또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닌 그 총학생회 선거 5원칙이라는 그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총학생회 자체를 감시하고 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비학점 이상일 것, 그러니까 입후보하려면 비학점 이상이고 학사징계를 받지 않고, 또 하나는 4학년이 되면 그 입후보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학생운동 세력이 총학생회를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었고, 그래서 그게 87년 상반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회를 하고자 하면 교수, 교직원들을 동원시켜서 몸싸움을 벌여서라도 해산시키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집회 자체를 단 한 번도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암울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억난 것은 그때가 아마 무슨 대자보 같은 유인물을 학교 측에서 만들어서 배포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 건설 조선대학교 뭐 조직 해가지고 조직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 얼굴과 이름을 전부 적어서 무슨 행동책 이렇게 뭐 우리 있잖아요. 이런 그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배포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을 하고자 했던 총학생회도 만들지도 못하고, 또 총학생회도 운영되지도 못했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집회나 시위 자체도 전면 봉쇄되는 이런 지경이
그때 조선대학교의 상황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게 다름 아닌 조선대 5.6 사태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 사건인데요. 그것도 이제 물리력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집회를 막고 그래서 저희 조선대학교 학내 그 학생운동 세력 가지고만은 집회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학교인 전남대학교 동지들과 함께 학내에서 그때 시위를 한 것이 그때가 5월 6일이었던 것이에요. 전남대생들과 함께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 교직원들 그리고 경비대라고 하는 또 이상한 사조직 비슷한 그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을 뜯어 말기고 몸싸움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를 해산시키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화염병 투척이 일어나고 해서 그 있었던 교수들의 차로 기억되는데 차가 한 10대가 불타오르고 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날 9시 뉴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폭력적으로 이렇게 묘사시켜서 조선대학교 그때 학생운동 세력을 거의 괴멸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수배를 때렸고 그로 인해서 구속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날 최대 모 교수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끌려갔던 기억도 있고 그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학생처 직원 조모 씨에게 하고 5명의 이런 학생처 직원들에게 끌려가서 의자에다가 묶여가지고요 한 3시간 동안 맞았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학교 자체를 등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 학교인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주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투쟁을 조직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항쟁을 통해서 6.29 선언을 받아내고 거기서 이제 저희 학원 그러니까 대학에 불어닥친 것이 이제 그 이전에 제적된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이런 제적된 사람들을 제적생이라고 했는데 그 제적생들을 복적시켜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유독 조선대학교만 제적생들을 복적시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전국의 대학 중에서 조선대학교만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제적생들로 이루어진 복적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구성을 하고 총장 면담을 요청을 한 거죠. 왜 우리를 안 시켜주냐? 다른 학교는 다 시켜주는데 그래서 복적을 시켜달라 요구를 하면서 면담을 추진했는데 총장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총장실에 점거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9월 며칠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렇게 시작된 농성이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 중심으로 된 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총건준위가 각 단과대별로 구성이 되었었죠. 근데 그러한 총건준위 재학생 조직과 함께 시작된 학원 민주화 투쟁 농성이 무려 113일간이라는 그때 당시로는 초유의 장기 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장기 농성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은 왜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게 이제 6월 항쟁의 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학습되고 단련된 이런 학생들과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그리고 이제 이 대규모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매일 밤 철야 농성을 했던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을 정도니까요. 대단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양심적인 교수가 등장을 하고 교수들이 참여가 계속 이제 넓어지고 이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동문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 학부모들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모든 지지와 성원을 받게 되면서 그 투쟁이 지속적으로 장기 농성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아까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만은 반쪽짜리 승리했던 것이 민주정부를 우리가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노태우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노태우 정권이 취임하면서 결국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88년 1월 8일 저희는 그날을 이제 18 항쟁이라고 조선대 18 항쟁으로 이제 부릅니다만은 1월 8일 그 강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끝까지 저항한 조선대학교 그 농성 학생들이 목숨을 건 투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투신도 있었고 본관이 불타면서 화상도 입은 그 목숨을 넘나드는 부상자들이 속출하게 됐고, 또 그때 참여했던 대규모의 학생들이 전부 다 구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풀 꺾일 줄 알았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조선대학교 민주화 투쟁이. 민주화 진영의 지원도 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결국 그 정부에서 그 교육부를 통해서 그때는 문교부였던 것 같은데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되고 결국 이제 구경영진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때 구경영진을 옹호하고 학생들을 탄압했던 폭력 교수들과 무능한 교수들을 전부 이제 몰아내고 새로운 조선대학교 시작을 알렸던 사건이 바로 이제 18 항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은 대학 평의원으로 이렇게 그 제도가 돼 있지만은 그때 최초로 대학의 운영을 스스로 해보자 해서 교수, 학생, 교직원, 그리고 동문이 참여하는 이 사자가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라고 해서 최초로 만들어서 대학을 스스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구성했던 것이 참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박종철, 이한열로 대표되는 인물 중심의 기념사업이나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근데 이와 함께 무수히 많이 이렇게 참여했던 일반 국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기념사업들이 좀 많이 개발되고 개성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노력에 저도 이제 뭐 조그만 힘이나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